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HSK 7급에서 9급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쭉 쓰기랑 말하기를 초점으로 해서 번역에 관련된 기초 훈련들, 실전 훈련들을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좀 짧은 수업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문장들도 짧은 편이어서 이 관련된 것들로 기초를 꾸준히 쌓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년에 지금 한두 차례밖에 시험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관계가 있고, 그리고 듣기나 독해에 비해서는 쓰기 말하기 같은 경우는 단시간 동안에 그 실력을 늘리기엔 너무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짧게라도 조금씩 하나씩 기초를 차분히 쌓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7급에서 9급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실력이 아주 뛰어나고 내가 아주 고득점을 노리고 있고, 그리고 나는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고급 중국어를 고사하는데 문제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확인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대다수가 이제 이런 영상의 힘을 빌어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6급 딱 마치고 지금 7급, 9급 어려워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 믿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이게 번역, 통역, 그리고 쓰기, 그리고 말하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왜냐면 너무 어려워서 다가가기 힘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기초를 탄탄히 쌓아보자 라고 생각하시면서 수업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중요한 거 포인트 위주로 빠르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장문이나 번역이나 말하기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주어진 문장을 가지고 중국어를 가지고 한국어를 가지고 중국어로 바꾸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럼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충분해야 되고 중국어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충분해야 되는데, 그게 표현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둥을 잘 세워야 돼요. 그 구조나 틀을 잘 세워야 내가 어휘력이 조금 부족해도 메시지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수식어구나 미사여구를 몰라도 정확하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면 일단 기본적인 점수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어, 수로, 목적어부터 찾아서 번역하시는 연습, 말할 때도 쓸 때도 주어, 수로, 목적어를 탄탄하게 기둥을 세우면서 나가야겠다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정 문형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어가 영어보다는 문법이 덜 복잡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만 잘 갖추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문장들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문형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고정적인 문형들이 7급, 9급 정도 되는 고급에 원하는 것들이 쫙 다 정리되어 있는 책은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 문장을 보실 때 표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신조어나 고급어를 못 구사하겠어. 그러면 순화시켜서라도 가볍게라도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거, 요 세 가지 기억하면서요. 오늘은 중국 전통 문화에 대한 문장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여러 가지의 분야들이 출제가 되잖아요. 뭐 IT 방면이라던가, 뭐 의학 방면이라던가, 뭐 경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의 문장을 출제가 되기도 하겠고, 중국 전통에 대한 거는 표현이나 어휘를 조금 기억해 두고 있어야지 당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전통 문화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설을 셀 때 보통 중국에 전통적으로 폭죽을 터뜨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중국어적인 표현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포인트 보면서 갈게요. 설을 셀 때는 반드시 폭죽을 터뜨리는데 이것은 춘지의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절차이다. 반드시 폭죽을 터뜨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어서로 목적어 가셔야 됩니다. 설을 셀 때는 그죠? 반드시 폭죽을 터뜨리는데 하고 끊어주시고, 이것은 就是 춘지의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이것은 절차이다. 주술목 나눠서 가십니다. 자, 꾸원이엔 설을 셀 때 표현 어떻게 쓰지? 꾸원이엔. 꾸원이엔 보면 알아요. 근데 한국어로 설을 셀 때 버리면 뭐지라고 할 수 있죠. 표현 기억하시면 좋고요. 이딩요. 빵包주 하면 폭죽을 터트린다. 터트린다 할 때 동사 빵 쓰죠. 就是 기본 구조 잡아놓으라고요. 이것은 이다. 절차 표현 보셔야 되죠. 정시 있습니다. 그 삐부커샤오 같은 경우는 보면 알아요. 보면 해석하시는데 내가 이거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내가 삐부커샤오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시에 대한 양사는 따오죠. 그러니까 중국어 문장 같은 걸 보실 때에 그때 꼼꼼하게 이 표현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렇게 폭죽을 삐엔파오를 쓰는 경우도 있죠. 그다음에 삐부커샤오는 뿌커추에샤오로 이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말할 때에도
쑥쑥 나올 수 있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정슈 같은 경우 양사는 이따오를 쓴다라는 거 빠르게 넘어갑시다. 두 번째 문장 갈게요. 고대 옛날에서를 셀 때는 자, 문장이 길잖아요. 중국인들이 연동문을 굉장히 많이 써요. 시간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불을 사용해서 대나무를 태우고 이렇게 쪼개서 수로 목적어 대나무를 터뜨려. 그래서 소리를 내.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다. 수로 목적어 시간 순서대로 제일 먼저 하는 거 불을 사용해서 대나무를 태우고 그 다음에 터뜨려 소리를 내. 그리고 귀신을 쫓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연동이요. 시간 순서대로. 그래서 쭉 가시면 고다의 꼬니시 용 먼저 썼죠. 용 되게 많이 씁니다. 이걸 사용해서로 샤오 태워요. 두 번째 동사 빠오 터트려요. 그 다음에 소리를 내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요. 예전에도 한번 이 표현 한 적이 있어요. 귀신 쫓아낼 때 취고해를 씁니다. 우리도 또 뭐 이렇게 미신적으로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악기를 뭐 쫓아내고 막 할 때. 그래서 취고해 쓴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국어 문장을 보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틀 잡으시고요. 기본적인 표현들 정리하시고요. 내가 이게 해석이 되고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중국 문장 없을 때 한국 문장만 가지고 중국 문장을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듣기 대충 들려주고 너 의견 표현해봐라고 말할 때 삐부커샤오나 아니면 이런 연동문 쓰거나 이러한 말이 요츠얼라이 여기서 유래됐다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냐. 내가 이걸 쓸 수 있냐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나 다 알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거. 자,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과거에 폭죽을 터뜨릴 때는 많은 것을 따져서 했는 데를 제가 음영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천천히. 옛날에, 그죠? 폭죽을 터뜨릴 때, 빵빠오주 할 때 많은 것을 따졌다는 표현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6급 때 우리가 지앙지오라는 표현을 배워요. 근데 이 단어가 딱 떨어지는 한국어가 없어요. 그래서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표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건 역으로 중국 문장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따져봐야 할 것. 그죠? 반드시 지켜서 따져봐야 할 규칙들이 있다라고 할 때 지앙지오를 써요. 말하고 연구해볼 가치. 그러니까 한국어로 딱 떨어지는 말이 없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설을 세고 폭죽을 터뜨릴 때 이것저것 따져봐야 돼. 그죠? 전통적으로 좀 지속되어서 내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의 지앙지오를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예요. 중국인들이 젓가락을 사용할 때 요 쉬도 지앙지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크로스로 두면 안 돼. 밥에다 꽂아 놓으면 안 돼. 이것도 다 지켜야 되고 따져봐야 될 것들이잖아요. 보통은 전통문화 관련된 걸 이야기할 때 지앙지오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신경 쓰고 따져봐야 될 규칙들이나 그런 예의 범절 같은 거 있을 때 지앙지오를 많이 쓴다라는 거 표현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표현이요. 음력 정월 초하루라고 하면 뭐지라고 할 수 있어요. 따니엔 추위가 1월 1일, 그러니까 음력으로 따졌을 때 새해 첫날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도 이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7급에서 9급이요. 제가 옛날에 통번역 대학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그랬고요. 언어는 분야 싸움이 나중에는 크더라고요. 이제 금융 쪽으로 통역하시는 분들은 계속 금융 쪽으로 통역하시고요. 패션 관련된 건 계속 그쪽, IT는 I 쪽 이렇게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분야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되게 다양한 분야가 나오잖아요. 전통문화 나왔을 때도 내가 표현을 기억해야겠다. 라는 것들, 약간 내가 생소한 부분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이런 표현들이 익숙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더 기신 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전통문화 표현들이 더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문을 열 때나 새해 인사를 하러 갈 때는 그죠? 문을 열 때나 새해 인사하러 나갈 때 추먼 빠이니엔도 그냥 새해 인사를 하러 내가 나간다라고 그냥 편하게 쓰지 마시고 진짜로 서면어적으로 봅니다. 네. 문 열기 폭죽이래요. 카이먼 빠오주를 터트리고요. 그쵸? 일반적으로 한 개미 연발 폭죽을 터트렸다. 폭죽 터트릴 때 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까 빠오주를 썼기 때문에 삐엔파오를 한번 바꿔본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 구조는 별로 안 어려워요. 표현 연습을 해보는 거니까요. 자, 지앙지오는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음력 섣달 금음이죠. 이거는 그 새해, 한 해의 제일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상께 제사 드리고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이거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중국에서 오래 있었어도 한국으로 넘어오고 여기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표현들 까먹었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예산시가 이제 마지막 날이죠. 새해 마지막 날. 음력으로 따졌을 때 30이라고 보는 거고요. 찌완, 제사를 지내다 할 때 찌에다가 주종을 써요. 근데 거의 동사니까 이제 이걸 다 지내고 나서. 그리고 두안연판 많이 쓰죠?
설날이나 이럴 때 다 같이 모여서 먹는 밥을 중국인들은 이렇게 정해놓고 씁니다. 두안연판이라고. 저 표현들 기억하시면 좋고, 이럴 땐 이거 따오예요. 뭐뭐에서 어디까지 보통 하나에서 세 꾸러미, 꿰미 정도의 폭죽을 터트린다 수로 목적어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문장을 쭉 가지고 온 이유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뭔가 되게 문법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기보다 분야적으로 전통 문화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를 하실 때도 그냥 독해 문제 풀고 듣기 문제 풀고 이렇게 할 때 어느 정도 다양한 분야가 나올 때마다 아주 딥한 단어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분야의 단어들은 전통은 전통, 뭐 IT는 IT, 경제는 경제 이렇게 조금 많이 익숙해서 봐두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어학은 그 길이 끝이 없어요. 번역 같은 경우나 통역 같은 경우 이거 굉장히 조금 중요하죠. 그래서 표현적인 것들, 구조적인 것들을 꾸준히 하루에 이렇게 짧은 한 문장씩이라도 한 세네 줄 정도의 문장이라도 일주일에 3번 이상만 이런 작업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시면 이게 한 달, 2달, 3달 되면 반드시 쌓여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시험 볼 때 탁 그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의 시험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